집안의 보안이나 건물의 보안을 위해서 정기적인 유선적인 장치로 해가지고 건물의 보안이다. 밖에서도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탁탁탁 열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전파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안에 저게 기존의 자물쇠를 리모컨으로 사용을 해서 리모컨으로 해서 현관문, 방문 이런 것들을 탁탁 매 1번부터 같은 전파라면 호수를 번호만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탁탁탁 눌러요. 서로 다른 전파로 하셔도 되고요. 탁탁탁 해갖고 잠그는 이런 잠그고 열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제 기능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밖에서는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밖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정기적인 방식으로 유선을 연결해서 하거나 이렇게 안에서 리모컨으로 하면 되는데 밖에서도 리모컨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안에서 유선으로 하는 방법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모컨도 가능하다. 전파 방식도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샷다문조차도 이렇게 정기적인 방식으로 리모컨으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 이게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샷다문 더해가지고 샷다문에서 이게 내려왔는데 착각 잠가진다. 아니면 이게 샷다문 플러스 자물쇠를 더해서 자물쇠가 리모컨 방식으로 찰칵 자동으로 잠가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불안하다 그러면 자기가 정기적인 또 다른 방식으로 해갖고 이걸 찰칵 잠그는 거예요. 샷다문 플러스 자물쇠를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드셔도 되게 차문 차 같은 거 뭐 이렇게 차 창문에 캠핑카 같은 거 누가 바퀴 빵꾸만 뚫어놔도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캠핑카 차단 장치 바퀴를 잠잘 때는 자동으로 위에서 샷다문처럼 쫙 내려오고 옆에를 찰칵 펼쳐서 잠금 장치하면 그래서 강제적으로 뚫으려면 좀 쉽지 않겠죠. 소음이 일어나고 있다 경보기를 달아놓으면 쉽지 않을까 해서 차 안에다가도 이렇게 CCTV 카메라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고 자동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접근하지 외지에서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왜냐면 도덕 강도도 있으니까 여기서 카메라로 인식하고 있거나 경보기가 따로 있어서 접근해 오는 사람을 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조용히 나한테만 알려주거나 물론 그렇게 경보기를 하셔도 되는데 CCTV 연동 아니면 경보기 연동해서 나한테 화면으로 딱 이렇게 경보를 보내주는 이런 기능을 하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러죠.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다 아파트 10층이다 그러면 거기서도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와이파이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블랙박스하고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 접근해서 파손한다 그러면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주고 내가 여기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가지고 블랙박스에 있던 이제 마이크 스피커를 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데도 하셔도 되지만 이와 같은 기능은 보통 블랙박스가 되겠죠. 차량에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내가 여기서 보면서 얘기한다. CCTV하고 홈캠하고 서로 연결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현관문 비디오하고 내가 스마트폰 또 다른 영상기기 인터넷망으로 하거나 해갖고 보면서 현관문 비디오다가 회사 출근해서도 집안에 사람 왔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 오면 표시가 돼요. 사람 왔다 마다 그때마다 띵동띵동 하셔도 되고 화면에 표시가 사람 등장할 때마다 표시됩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기록을 해놓고 이것도 동영상에도 그 시간에는 범죄라가 인식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공공 CCTV에서도 따로 이게 저장을 해놓는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서도 범죄라가 인식되는 장면, 사람 출연하는 장면을 따로 저장을 한다면 24시간 내가 안 봐도 되잖아요.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사람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나한테 알림을 딱 준다든지 그러면 현관문에 누가 왔든 우리 집에 방문했는지 하루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현관문 비밀 비디오 폰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또 다른 전장 장치를 마련하기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자동으로 홈케이에 저장하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데스크탑에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현관문 비디오도 원하면 인터넷망을 연결하거나 해가지고 멀리 있어도 통신이 가능한 출입하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카메라를 앞뒤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거나 여러 개를 달아서 사각지대를 밑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현관문 비디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도 이렇게 약간 리모컨식으로 내가 뭘 이렇게 보면서 무선 초인 정도 그래서 누르면은 유선 무선으로 나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 연동해서 띵동 오게 하거나 끌 수도 있어요 알람을. 그래서
행동 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현관문 비디오하고 통신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현관문 비디오가 아니라 무전기처럼 해가지고 거기 현관문 비디오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무선으로 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선망도 되지만 좀 번거롭죠. 유선도 됩니다. 되기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멀리 2층 3층에 있어도 여보세요 무전기로 통화하는 것처럼 현관문 비디오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보면서 영상 표시까지 있으면 좀 더 비싸겠죠. 그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파행이때 여러 개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이 방식은 다른 어떤 전파를 섞어 쓰든지 다른 방식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멀리 간다. 군에서 드론 조정할 때나 군에서 이제 스마트폰 만들 때도 서로 파행이때 여러 개 전파 묶음을 사용하다가 1시간마다 전파를 틀리게 하거나 거기다 암구호를 걸어놔가지고 암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자동으로 이렇게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서 암호가 자동으로 풀어지는 전용 단말기 제도를 쓸 수도 있어. 암호를 10단계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쪽만 영상에다가 암호 표시해서 이렇게 파일이 오는 거로 이쪽만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창문 같은 게 자동차 창문 같은 것도 이렇게 위아래로 샷다문 내리듯이 쭉 내려갔다 딱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되게 좋겠죠. 이게 그래서 잠금 장치까지 내려왔다가 옆에서 닦아서 착각 잠가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캠핑카 같은 데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안에 있는 창문 같은 것도 방범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샷다문처럼 해서 금속망이 이렇게 두터워도 되지만 얇아도 되잖아요. 롤식으로 하는 방법, 아니 샷다문처럼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샷다문처럼 위에 와서 쭉 내려주고 이렇게 그것을 리모컨으로 안에서 조정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방식으로 전기 좀 불안하면 집안에서 자기만 되도록 정기적인 방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해서 방범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어떤 집안에 롤 스크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커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정기적인 방식으로 제가 돌돌돌 감아졌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위에서 돌돌돌 감아갖고 쭉 내려주고 또 올라가 정기적인 방식으로 그런 것도 리모컨으로 하면 편리하겠죠.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관문의 어떤 이렇게 디지털 이렇게 인식, 이게 어떤 자물쇠가 되겠죠. 현관문 이렇게 디지털 키 이런 것도 그날의 암구, 오늘 열려라 참게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하거나 그날의 암구 이렇게 동작 인식 방식 또는 자기 얼굴만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비밀번호를 내는 그걸 어디서 어떤 걸그룹 회사에서도 하시던데 제 기술인 것 같은데 네. 하시더라고요. TV 제 기술 소개하면 TV에서 나옴. 참 누가 보고 있다는 건데 계단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유명 예전에 그걸 어떻게 어떤 남성 보이 그룹 했던 사람이 하던데 자기 집안에서 설치해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장애인 같은 경우 이렇게 여기 타고 의자에 앉으면 걔가 이렇게 계단 같은 거 못 올라가잖아요. 사람이 올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 물건을 놔둬도 된다. 이렇게 했죠. 그것이 했더니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어요. 방송에 자기네들이 못대로 내 기술을 가져다가 딱 소개하면 자기네 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 제 겁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가 원래 롤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를 모터의 역회전, 정회전을 이용해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양쪽에 이제 모터에 설치를 하게 돼야 되겠죠. 아래 위로 이렇게 해서 밑에 두셔도 되고 컨베이어 벨트를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는 이렇게 물건을 왔다 갔다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계단에다 놔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지하 창고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롤 회전하는 식으로 되지 않고 모터가 이렇게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모터의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모터의 어느 쪽으로 힘의 방향을 전기선이다 그러면 사람이 오른손으로 돌려도 모터는 돌아가요. 전기에 걸려 있으면 왼쪽으로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기의 힘으로 밀어주는 거죠. 전기의 힘을 이쪽이 왼쪽에 많이 주거나 오른쪽으로 많이 주면 그쪽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죠. 이건 제 이론이에요.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기선을 구리선을 두텁게 하는 방향도 되지만 이렇게 더 편리하려면 정해진 역회전을 마음대로 하려면 두 선은 이렇게 놔요. 그래서 두 선을 통해 전기를 공급하되 한 선을 차단시켜요. 이쪽은 이렇게 좀 약하게 들어가고 두 선을 통해 들어가면 좀 더 많이 전류가 들어가요. 많이 전류가 들어간 쪽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거나 한쪽은 전기를 주고 한쪽은 안 주고 이렇게 갖고 전기를 그쪽 방향만 주면은 좀 더 이런 것들도 되겠죠. 이 기술은 뭐 전세계 모터 기술, 컨베이터 기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전기 회로들을 만드시면 전 세계에 어떤 제품에 쓰이든지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우리 제품에 쓰자 우리 기술에 쓰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자체가 제 원천 기술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쪽의 전류를 틀리게 줘서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구동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대 기아차에서 쓰던데 그래서 프로펠러 회전수를 연료를 이렇게 틀리게 줘요. 석유 방식이든 전기 방식이든 연료를 틀리게 줘서 그쪽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많이 회전수를 주면 프로펠러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한다. 가변 프로펠러 아래 들어갈 때 이렇게 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가변 프로펠러로 밀어주는 힘의 방향을 바꿔줌으로 이런 기술을 얘기했더니 쓰시더라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그다음에 주한미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에 굉장히 광고를 내셨는데 물론 뭐 때문에 그랬는지 묻고 싶어요. 괜히 페이스북 그렇게 광고를 내야 될 이유가 없을 텐데 엄청나게 국가의 기관이 달라붙어서 광고를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YTN의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창, 비상벨, 서울시 비상벨 시스템 그것도 나오고 또 이게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겹벽 시스템 이 기술도 나오고 원래는 이렇게 중소기업 다른 회사가 YTN에 발표를 했는데 원래는 배터리를 제가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러 개로 분할하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열이 폭주된다. 그래서 각각 격벽 처리하고 전기 산소 문제 있는 거는 차단시켜 버리고 나머지를 살리자. 나머지에게도 각각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갖고 온오프 거절을 쓸 배터리에서만 갖다 쓰면 열 폭주 안 일어난다. 이 기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겨울에는 난방하고 여름에는 냉방한다. 이렇게 이 전해질 구조니까 얼어갖고 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잘 안 움직이는 거구나. 이걸 했더니 어떤 중소기업자가 하시더니 ITN에서 현대기아차에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난방해준 배터리한테 난방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해줄 구조가 오니까 전해줄 구조에다가 이렇게 배터리 안에 전해질이 통과하는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어가 그 안에서만 전해질이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리튬이온 이동 속도도 빠르고 외부의 충격에도 강하다라고 했거든요. 그거 같이 하셔도 좀 덜 출렁거리죠. 출렁거리 때문에 이렇게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과전압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이게 흑연, 또 음극재, 약연, 이렇게 양극재 구조에서도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가는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 또는 대중소 두 개를 틀리게 해서 가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흑연 코쿠스 구조에서부터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 대중소로 간다. 그다음 양극재에 서로 다른 금속을 배치해서 전기 전도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스파크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개선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1차 건전지가 있어요. 여기 탄소봉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들어갑니다.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아연판도 여기로 들어가 이산화 망간 가루도 여러 개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요. 장약 가루다 그러면 장약 탄환 같은데 한 포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우라늄, 톨륨, 프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좀 넣어주거나 그러면 사정거리가 멀리 가요. 이때 수소, 산소 캡슐을 조금 넣어줄 수 있어요. 산소 비율이 높으면 고화력이 일어나서 완전 연소에 항성거리가 늘어납니다. 탄환의 파괴력 특허 폭탄 구조에도 폭탄 가루다. 이렇게 폭약 가루만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다이너마이트에도 기술이 들어가요. 수소, 산소 캡슐을 집어내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루를 미세하게 넣어서 같이 넣어주면 굉장히 파괴력이 커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이런데 2차 전지다. 그럼 2차 전지 같은 거를 수천 개, 수만 개 연결해요.
전선을 각각 연결해주는 기술이 제 기술입니다. 충전도 빠르고 거기다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필요한 배터리에서의 수에서만 전기를 뽑았습니다. 이 기술이 단순한데도 획기적인 제 기술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 연결해서 110이나 220 가정용 공급하는 이 기술을 이 배터리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기아차 다시 한번 제발 하지 마세요. 현대기아차가 된 LG가 된 삼성이든 포스코가 됐든 하나가 됐든 LG 그다음에 SK가 됐든 이거 배터리 회사 이거 쓰지 마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게 안에 배터리다. 이게 1차 전지죠. 2차 전지라 가정하면 여기다 20개의 미니셀이 들어있다. 그럼 거기다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MLCC 기술에 들어가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단순한데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1차 전지를 수천 개, 수백 개 연결해 가지고 필요한 12.5V가 돼도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발전기다 그러면 석유 방식으로 돌린다. 그러면 그걸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서 전기로도 이렇게 2차 전지를 달아서 충전 구조를 가지는 이게 발전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축전을 미리 해놓는다는 거죠. 그때 가서 돌리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돌려서 축전해놓고 그걸 쓰면 좋잖아요.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한데 여기다가 집안에 전기 110, 210 꽂아갖고 이렇게 2차 전지에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발전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돌려놨다 미리미리 축전해놓으면 얼마나 좋냐 이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방식에 있어서 유선이 됐든 무선으로 충전하든 로봇이다 또는 차량이다 뭐 드론이라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충전하는 것이 유선으로 충전하든 무선으로 충전하든 여러 군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걸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그러면 그 배터리도 각각 해당되는 배터리에다가 100개짜리를 이 한 군데서 공급받느니 세 군데에서 이렇게 충전을 구조를 가지면 빨라지잖아요.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충전을 유선이든 무선이든 여러 군데서 받아가지고 충전하면 빠르다. 그럼 방전도 그렇겠네. 그렇죠. 출력도 내가 여기서 이게 배터리가 큰 게 달려 있다. 배터리가 큰 게 달려 있는데 딱 한 군데서만 꼽았을 수 있다. 그렇지 그걸 봐요. 10군데서 꼽았을 수 있다. 이러면 더 낫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도 되고 그런 배터리 만드시면 저기서 한 군데서만 뽑았을 게 아니라 충기 용량만 널널하면 10군데 뽑을 수도 있죠. 이렇게 출력에 있어서 입력 출력, 충전과 방전에 있어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 개념 자체가 제 기술입니다.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충전을 하거나 배터리 방전을 하거나 이러면 되겠죠. 호출 번호만 틀리기 되게 편리하죠. 여기다가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충전 방전을 하셔도 되고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데스크탑, 스마트폰, 위성통신 모든 통신 체계에서 라디오 전파 AM, FM 수신하듯이 그건 하나만 수신해요. 전체를 다 수신하면 시끄럽죠. 그러나 통수신 방법으로 됩니다. AM, FM 전파, 라디오 전파를 틀리게 만들어서 그래서 AM, FM 라디오도 모두 각각 동시에 수신을 해버립니다. 송수신을 해버립니다. 통신 방법으로 해다가 같은 전파다 그러면 데스크탑에 호출 번호가 스마트폰이 20개, 40개 들어가 있다. 40개짜리가 호출 번호가 생겨. 그럼 각각 통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업 이렇게 다단계 영업이다 어디든 영업직에 보면은 KT코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전파는 같은 걸로 쓰죠. 근데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뭐 그 소리 안 울립니까? 울리죠. SK 거고 SK 거 영업사원들 20개 쓰든 KT가 40개 쓰든 각각 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데스크탑 안에 스마트폰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위성통신 안에는 같은 번호라는 같은 통신번호라면 같은 전파라면 통신번호가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수천 개 단위, 수만 개 단위 될 수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이렇게 어떤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로 리모컨을 언오프 시켜서 폭발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이렇게 서로 파행해서 여러 개 전파는 또 이렇게 묶어 썼으면 거리가 멀어집니다. 약간의 지연 방식을 써서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호출 번호만 같은 전파다 그러면 호출 번호는 틀리게 해서 다이나모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고요. 다른 전파다 그러면 서로 다른 전파를 각각 송수신하는 구조를 써서 각각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대전차질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대인질이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전파로 온오프 시키고 그것을 같은 이렇게 타이머를 달아서 폭발하는 방법, 이렇게 좀 지연식으로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쏴가지고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각각 온오프 시키고 폭발시킬 수도 있어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서로 다른 전파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로봇인데 잠복해 있다가 어느 전파로 껴가지고 로봇이나 드론이 잠복해 있다가 공격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이렇게 어뢰나 기뢰 같은 것도 플랫폼을 달아가지고 배에서나 원래 항공기에서 이렇게 어뢰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지 않고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서 주요 해역에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어뢰나 기뢰를 플랫폼을 타지면 움직인다는 거겠죠. 움직여가지고 전파로 깨우고 그것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주면 가서 공격합니다.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그냥 모든 무기는 공격을 하고요.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해서 0.1cm나 그런 단위로도 이거를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쫓아가도 되지만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표적이 옮기는 것을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좌표와 수저도 움직이겠죠. 그에 따라 추적합니다. 카메라 인식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또 다른 데서 가르쳐줘도 되고 그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자유롭게 해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만들고 전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방식으로 해서 군의 모든 무기는 공수에 있어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바닷속도가 땅속도 가능하고요. 반도체의 정보 이동 명령, 로봇 안에서의 정보 이동 명령도 이 방식을 따릅니다. CPU라든지 GPU라든지 DRAM이라든지 앞으로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드디스크 100개의 구역으로 나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일련번호를 탑재해서 각각 다른 구역에 저장한다는 것. 그때 이제 이 좌표와 수저 방식이 사용된다. 정보 CPU의 뭐 반도체 정보 이동면 어떤 도로를 탈 것인가. 또 이 도로를 탔다가 저 도로를 탔다가 이게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그러면 모든 정보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왜냐면은 사다리 타기를 네, 그냥 그려버리죠. 이게 이렇게 해서 사다리 타기식으로 정보에 반도체다 그러면 정보통신에서 이동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쪽 한쪽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어포 구조를 가지든지 어쨌든지 이쪽으로 쭉 직진하게 할 수도 있겠죠. 빠져서 다른 교로 타기 이런 식으로 서로 통신도로 정보통신이 움직이는 도로를 회선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로 널널하게 쓸 수 있다는. 이렇게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네. 잘못했네. 저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빙을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정체되니까 이쪽으로 방향 타. 이렇게 이동 명령을 주는 거죠. 이쪽 방향 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 방향을 정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CPU나 모든 반도체 정보통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론이다 그러면 이게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해서 드론이 움직이고 드론의 어떤 서로 이렇게 암호 체계를 가져서 이렇게 암호 체계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이 있고요. 암호가 맞아야 송신이 되는 아니면 자동으로 전용 단말기 암호 체계 10단계를 거친다. 자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용 단말기 제도로 군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군에서 스마트폰 같은 데는 이렇게 이런데 중폭 기지를 거기다 중폭기를 넣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워키토키식 스마트폰이죠. 제 방식에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면 이게 다른 무전기에 비해서는 송수신 거리가 멀어지고 멀리 가고요. 신호도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른 전파로 바꾸셔도 되고요. 군에서는 1시간마다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암호를 걸어 놓을 수도 있고요. 군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든 뭐 이렇게 LG, LIG가 됐든 그래서 뭐 군에서 납품할 때 이걸 자꾸 제 기술에 군에서 나오는데 함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군납업체, 군수업체에서 이렇게 개인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사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함부로 남의 기술을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형 워키토키 워키토시 스마트폰을 가지면은 중복 기지를 스마트폰 자체에다 주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면 가입자가 집안에다가 좀 갖다 차량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 기지를 만들어 놓으시다. 군에서는 드론에다가 하시면 되죠. 군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중계 기지 만들어 위성처럼 위성일 필요가 없는 위성처럼. 그리고 위성통신은 위성에서 하죠. 이거는 드론 통신이 되겠죠. 드론이 떠 있고 중계를 이렇게 하고 차량이 싣고 다니다가 중계해도 돼요. 개인이 휴대용 무전기처럼 휴대하고 다니면서 중복기지를 갖고 다니는 병사가 있을 수 있고 중복기지를 갖고 다니는 로봇도 있을 수 있는.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정 기간 중계기가 있으니까 멀리 송수신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위성통신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드론 통신이면 되지. 오래 떠 있을 수만 있다면. 아니면 그냥 전폭기 통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전폭기 수송기 통신 이것도 되는 거예요. 수송기가 떠가지고 위성 띄울 필요 없어요. 수송기가 하늘에 이렇게 오랫동안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전폭기지를 떠서 임시로 위성 떨어지면 그걸로 하는 거죠. 위성이 요격당했다 그러면 그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이 개념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도 멋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군납업체들 군수회사가 만들어서 하는데 사익을 위해서 하지 자기 재산 바쳐갖고 전부 다 공짜로 만들어 드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함부로 제 기술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잡혀 숫자 방식으로 스틱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삐삐삐 해서 어느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소리가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이거를 이제 엄마 아이 이렇게 조난에게 일정 거리 이상 떠나 손목격 같은 데 잡아주고 삐삐삐 울리면 이렇게 이 엄마가 이렇게 딱 얘를 찾을 수 있거나 어디 위치에 있으면 땡 누르면 소리가 왕왕 일어난다든지 불빛이 반짝반짝 조난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택시회사 같은 데는 인터넷망이나 자체통신망 이거를 좌표 시작 방식의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회사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어떤 따로 통신기기를 인터넷망이나 자기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어떤 비상벨 시스템 그 안에 있는 상황을 택시 안의 것을 100% 녹음하고 택시 범죄를 막는 기술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범죄하는 것 또는 손님이 타가지고 범죄 둘 다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되고 아니면 보안회사가 이걸 출시를 하셔도 되겠죠. 제품으로. 그래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딱 그러면 택시에서만 아니라 차량에서도 일반적으로 이거를 인터넷망 연결 아니면 자체 통신망 보안해서 연결 이런 망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택시 안에나 또는 이런 차량의 상황을 녹화하거나 그렇게 지금 블랙박스 있으니까 녹화가 되죠. 그러면 그것을 보안 서비스에 연결해 가지고 범죄에 차량 안에서 범죄 일어난 경우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 위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부로 하면 거기서 대신 신고를 해주거나 내가 이렇게 비상벨을 쭉 누르면은 이렇게 인터넷망을 연결해 가지고 아니면 자체 통신망 연결해서 112로 신호가 해서 그 상황이 녹화되어서 신고가 되거나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GPS 받지 않아도 건물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딱 위치 추적기를 갖고 있으면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추적기도 이렇게 좌표 수자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 스마트폰에다가 이런 좌표 수자 방식의 데스크탑에 제 방식의 좌표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 위치 추적을 하시면은 위치 표시기 이런 것도 제 기술이 바닷속에다 던져놔도 위치 표시를 합니다. 전파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아니면 거기 바닷속에 물건 던져놓고 내가 기계를 정확한 위치를 알았다. 좌표화수자 방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을 좌표화수자 가서 점수보드로 꺼내와도 되는 거예요. 네. 지하에서도 매몰장처에서도 가능하고 제 방식은 참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저때 그 상하수도관 YTN에서 상하수도 상수도 업체가 관 안에 그거를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여기서 파손된 크기나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요. 그거 원천 기술이 저 겁니다. 제 거 가지고 거기다 적용을 하셨던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은 이제 제 기술 거기서 응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로봇 안에서 몸체 안에서도 되고 반도체 안에서도 되고 물론 상하수도 관해서 땅 속에서도 되고 그렇죠. 용역 분야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도 건물 안에 내비게이션, 건물 안에서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전파로 서로 송수신해서 출력을 서로 연결시켜주면 되니까 전파로 건물 안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건물 안의 내비게이션 로봇이 이렇게 이동할 때도 로봇의 위치를 정확히 안되는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추적할 수도 있겠죠. 이 추적에 따라서. 사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갖고 다니면 주죠. 드론 같은 데도 제가 이렇게 어떤 스틱 방식이 아니라 사전 입력 방식으로 펜이다, 음성 메뉴, 키보드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사전 입력 방식으로 5군데 찍어줘요. 그러니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리거나 촬영을 하거나 폭격을 하거나 이게 가능해요. 자동 항법 장치가 자동차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동 항법 장치로 자동으로. 이렇게 아니면 집안에 이렇게 진공청소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집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가지고 카메라 인식도 되지만 이게 그쪽을 이렇게 몇 군데 찍어주면 2군데만 딱 청소하고 돌아오는 전체를 항상 돌아게 이렇게 동시에 할 일 없이 세월아 내월하면서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하면 그쪽만 지가 청소하고 딱 그쪽만 청소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아니면 어른 장난감처럼 해서 스텝 방식으로 움직이는 진공청소기 원반형 그렇게 만들어 장난감처럼 하면서 하면 작동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 군에서 쓸 수 있는 무기라고 저기 RC가 방식으로 폭탄 배합을 뭐 한다고 동굴 같은 데나 다른 데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네. 그다음에 드론에다가 폭탄 달아서 떨어뜨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것을 드론에다 하시더라고. 근데 제 방식의 드론은 싼 드론, 제 시중에 사는 싼 드론에다가 폭탄 달아 떨어뜨리는 구조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개조만 거치면 이게 쉽게 하늘에서 떨어뜨릴 수 있어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히 맞춰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정확도가 높아지죠. 자살 드론 폭탄도 해도 되긴 되지만 떨어뜨리면 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나쁘지 않죠. 그때마다 새로운 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수리탄 같은 거나 박격폭탄을 좀 개조해 가지고 떨어뜨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 2개짜리, 4개짜리, 10개짜리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럼 항공지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높은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딱 떨어뜨려 주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되게 좋죠. 스틱으로 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찍어주면 그냥 알아서 그냥 지가 알아서 움직여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제 방식의 이런 그 사전 입력 방식 이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자동 항법 장치 그냥 항공기 같은 게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자동 항법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이제 무인 체계로 갈 때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로봇도 쓸 수 있고 쓰일 때는 뭐 응용 분야는 무공 분야다. 그런 원천 기술은 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확보시키지 맙시다. 어떤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캠페인성 이렇게 매번 동영상 수천 개 되는 동영상에 일일이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